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오늘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대선 테마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상 정책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주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5년에 한 번 주식시장에서는 정치인 테마주가 요동을 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 이름에 꼬리표를 단 테마주에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요. 정권업계 관계자들은 묻지마 투자라고도 하지만 사실상 투기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주가 몰리면 10배 넘게 오르는 종목도 속출합니다. 이미 그렇게 반영된 종목들도 꽤 나왔죠. 이미 대선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오른 종목들이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선 테마주는 크게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맥주는 대선 후보의 혈연, 지연, 학연, 직장연 등과 관련된 종목으로 과연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형성될 때 미리 움직이며 아주 사소한 이유로 엮인 회사들의 주가가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해당 정치인의 친척이 근무하는 회사여서,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업체여서, 또 그 정치인이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라서, 아니면 어디 성씨여서 라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테마주에 묶이게 되고, 그리고 이들 종목은 불과 몇 달 사이에 급등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보통 자산 규모나 시가총액이 일반 종목보다 작은 중소형주가 이런 테마주에 엮이고, 영업 실적도 일반 종목보다 부실한 종목이 대부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그 재료를 갖다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또 이런 매집주들을 아주 잘 찾아냅니다.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주는 어느 정도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 실제 나라의 정책 방향, 즉 공약이라고 하죠.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 수혜를 입는 종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영향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테마주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정치의 흐름과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앞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인지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대선 정책주 위주로만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대선 테마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면, 16대 노무현 선거 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있었죠. 그리고 17대 이명박 대통령 땐 한반도 대운하 산업, 그때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 저출산 대책, 그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아가방 등등. 그리고 19대 문재인 대통령 때 일자리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다 하기엔 너무 길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대운하 산업 때 특수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의 1,000원대 하던 주식이 4만원까지 올라갔었죠. 차트 보니까 상당하네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이 그것도 1,000원대 하던 주식이 22,0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풍력 발전, CS 윈드 이런 거 1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글로벌 정책까지 포함이 됐긴 했지만요. 어쨌든 10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과거 대선 정책주 관련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보면서 혹시 느낀 점 있으신가요? 급등하는 구간만 보면 나도 종목만 하나 잘 골랐으면 크게 수익 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진입한 시점이 이미 크게 시세를 낸 이후 하락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찔하죠? 오늘은
대선 테마주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상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주 네오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를 셋 낳으면 1억을 탕감해 준다고 하네요. 연간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1인당 0.9명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명당 한 명은 낳아줘야 되는데 0.9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것은 인구가 감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입니다. 주로 지방이나 도서 산간 이런 지역이 많네요. 수도권 외에는 점점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MF의 경고, 한국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다.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리가 IMF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냐. 인구가 자꾸 줄면 아무래도 경제에는 부정적이겠죠. 대신 노인 인구가 사망률이 줄면서 아직까지는 인구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겠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많이 악화되겠죠. 자, 네오팜 2000년 7월에 설립되어 민간 피부 전문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브랜드는 민간 피부 전문 스킨케어, 아토팜, 즉 아이들이 바르는 화장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이익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팜 차트를 보니까 아주 매집도 잘 돼 있고 아주 차트가 양호하네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차트는. 그래서 다음 관련 종목은 해저터널입니다. 해저터널 국가철도망 관련주, 그리고 우원개발, 세명전기, 현대로템, 대하TI. 그렇게 우원개발 세명전기는 해저터널 지하도로 관련주고요. 국가철도망 관련주는 현대로템, 대하TI가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영원함 있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국가 차원 필요성 공감.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고 2020년 제5차 또 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업의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남해군과 여수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에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남해군이 20년 넘게 한려대교에 이어 해저터널 건설에 사활을 걸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한계에 부딪힌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전환점을 맞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저터널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남 동탄 43km 논스톱 경부고속도로 지하 대동맥 추진. 강남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이 도로를 지하화 시켜서 상하에서는 분리 건설해 가지고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상 지하 해가지고 12차로를 확보하겠다고 일단 기사가 나와 있네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지하 사업은 이렇게 이 표와 같고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우원개발이 있습니다. 우원개발은 토공사업을 주력으로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충남, 보령, 태안 구간에 해저터널 공사 수주한 바가 있다.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네요. 내용이 좋네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매집도 많이 되어 있네요.
차트는 아주 모양이 좋네요. 다음 볼 종목은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송, 배, 변전선로, 가설유, 금구류 등을 제조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에 공급하고 전철용 금구류를 한국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한다. 금구류라는 것은 특히 전선 이런 걸 이렇게 설치할 때 뭐 애자라든지 이런 것들 달아가지고 전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누전이나 뭐 전기 그렇게 누전이나 뭐 전기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금속 같은 걸로 전선을 지지하면서 하는 그런 애자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하는 거를 금구류라고 합니다. 그 금구류 근데 매출액은 뭐 계속 줄고 있네요. 보니까 이익도 줄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는 좋네요.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경협에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철도니까요. 철도 관련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좋지 않으나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지방 대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또 서해안 고속철 신설 아까 여기 고속철에도 금구리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2시간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발표 전국 곳곳에 광역경제권 조성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현대로템이 제일 수혜죠. 그러나 시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중소인처럼 뭐 상하가 이런 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항상 뭐 남북 경협 그리고 이런 정책주에도 포함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철도 차량을 제작하며 철도 신호 및 통신 등을 제작하고 신호 및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요즘 해외에서도 많이 뭐 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매출액 한번 볼까요? 매출액하고 이익이 이것도 턴어라운드 종목이네요. 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2020년도에서 개선이 되고 2021년도에 개선이 되니까 이것도 이 회사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네요. 매출액도 늘고 이익도 늘고 그리고 주력 부분인 레일 솔루션과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확인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로템 차트도 좋네요. 가장 관심 가져볼 만하네요. 그리고 대하TI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및 공급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액도 좀 늘어나고 있네요. 대하TI도 남북 경협 관련주에도 포함이 되죠. 차트도 한번 보자. 차트도 좋네요. 이거는 괜찮네. 정부 정책 수혜주도 되고 남북 경협주도 되고. 빅데이터 관련주, 디지털 뉴딜 관련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윈스라는 종목과 유비커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정부 정책에 보면은 그린 뉴딜에 73조를 투입하겠다고 디지털 뉴딜에 58조, 안전망 강화 28조를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공약 사항에 나와 있고요. 2025년까지 일자리는 190만 개 창출하겠다. 그린 뉴딜에 뭐 65만 개, 디지털 뉴딜에 90만 개 이렇게 정부 정책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올해 실증 과제는 금융, 의료, 공공 등 각 분야에서 확대 개방되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한눈에 모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자기 정보 결정권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다양한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련 수혜주로 일단 윈스를 보겠는데요. 윈스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차세대 침입 방지 시스템, 디도스 차단 시스템을 주력으로 보안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국내 통신사의 최고 사양의 100기가 IPS를 공급하고
통신망의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어 놓았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까요? 와,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네요. 회사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도 2009년도에 23,0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다시 좀 하락해서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단계네요. 어느 순간 다시 위로 뚫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비커스라는 종목이고요. 유비커스라는 종목은 국내 최초 테라급 대용량 스위치 그리고 5G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도 2020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 조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어쨌든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탄소 중립 관련 종목으로 에코바이오와 휴캠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돈을 많이 내고 흡수하는 기업은 돈을 주겠다는 거죠. 2050년 탄소 중립 전략 확정, 태양광, 풍력 등에 집중 투자한다. 원자력은 제외한다. 정부 10대 핵심 기술 선정. 2023년 R&D 본격 착수. 이렇게 해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리고 수소 발전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 기사가 나와 있네요. 문 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석탄 발전 재생에너지로 대체했다.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이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후 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등 지금까지 72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 일단 에코바이오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이오 황 사업은 발전소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황을 친환경 바이오 제품이 비료, 농약, 생활용품 원료 등으로 생산하는 신성장 사업이다. 아직 현재는 매출액 증가와 이익 증가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이익과 매출액과 이익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는 2020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정 중에 있네요. 또 이것도 주가는 한번 많이 올랐었네요. 올랐고 일단 조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2006년 태광실업이 남해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정밀화학 기업이고요. 질산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게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네요. 올해 기금조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올해 탄소 배출권 수급이 반영될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동사는 143만 톤 탄소 배출권을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3만 톤, 100만 톤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유럽, 미국에서 등에서 탄소국 경세 도입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돈 많이 먹이고 탄소를 줄여주는 기업은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매출액과 이익을 한번 볼까요? 우와, 매출액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고요. 증가를 감소를 했네요. 매출액은 감소를 했고 대신 2021년도에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보이죠.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 중에 있네요. 조정 중에 있고 정부 정책이 반영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선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 관련주를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셔라 하는 추천 종목이 아니라
대선 시기가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공약과 연결된 연상기법으로 이런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제로 공부를 하고, 대선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이번에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면 이번 대선이 아니라 그 다음 대선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는 게 대선 관련주라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더 좋은 정책주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